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소리가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누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의 행운 그리고 우리 삶의 흐름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왕이면 인생에 있어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귀티와 품격을 지니길 바랄 것인데요. 오랫동안 잘 쌓아 올린 친밀한 관계도 무심코 잘못한 말실수로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조언들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거릿 대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될 것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될 것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인격이 될 것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될 것이다. 말이 운명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니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과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또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의미를 잘 전달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우리가 평소에 본받고 싶은 사람, 우리가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귀티가 나서 누구나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마음을 녹이는 행동을 할 줄 알지요. 이 중에서도 가장 쉽게 우리를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예쁜 말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어디서든 대우받고 누구나에게 환영받는 사람들의 특징과 나의 품격을 무심코 깎아먹는 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어느샌가 주변에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말의 고수가 죽어도 지키는 5가지 대화법. 첫 번째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은 인사를 잘합니다. 인사를 건넬 때는 많은 말을 할 필요도 큰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몇 초의 시간을 들여 안녕하고 한마디를 건네면 그만이지요. 사실 그렇게만 해도 소통은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인사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됐습니다. 우리도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인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이치를 다 알고 있어도 많은 사람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영혼을 소통시키는 방식으로 감정의 연결고리를 더욱 조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에 인사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고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을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지속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인사의 좋은 점은 간단하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지요. 또 상대방과의 소통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인사는 눈 마주침과 동시에 해보세요. 길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고 눈까지 마주쳤는데
그가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면 우리도 못 본 척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바삐 그 자리를 벗어나는 상황 종종 있지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할수록 그가 왜 인사하지 않았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면 상대방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인사를 건네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서로 만나게 되어 기쁜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은 단 몇 초간의 인사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인사하기 가장 좋을 때란 눈이 마주친 순간이 인사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문이 열리는 순간 상대방을 발견했다면 그때 바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할 때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관심을 담아 인사하세요. 다른 사람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데는 인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사를 건넬 때는 웃는 표정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만남에 대한 기쁜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거나 지위를 말하고 상황에 부합하는 인사말을 써야 하며 상대방에게 유효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요. 인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의 경비원 아저씨에게 인사를 해보는 것이지요. 아니면 오늘 탄 버스의 기사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생활 속 실천 방법입니다. 만약 인사만 하기 어색하다면 인사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 보세요. 와,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음을 잘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흥미거리를 이용하여 교류의 물꼬를 트면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지게 마련이지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관심사를 찾았다면 교류의 자물쇠를 연 것과 같고, 흥미로 만들어진 열쇠로 인해 여러분은 대화에 있어 자신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대화의 기술에 따르면 만약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목적이 아무리 정확하고 확실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대화를 잘 시작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사람들 간의 공통적인 감정 원소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화제로 이끈다는 점을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남자들은 스포츠 경기, 자동차, 핸드폰 등의 내용으로 서로의 거리를 좁혀나갑니다. 여자들은 옷, 화장품, 아이의 교육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절친이 되지요. 만약 상대방을 위해 무슨 말을 할까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의 생각과 필요를 이해하고 나서 무엇을 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관심사를 찾기 어렵다면 상대의 근황 등에 대해 먼저 물어보세요. 좋은 이야기 화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표현하라고 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믿고 존중해야 하지요. 상대방이 흥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 많이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게 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상대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지 알아야 상대도 여러분에게 흥미를 갖게 되고 여러분의 교류를 좋아하게 됩니다. 잡담 소재를 만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평소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해 보세요.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의 화제 선택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만나는 것과 같이 이색적인 일이거나 UFO가 찾아오는 것과 같은 신기한 일들만이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또는 대화 시간을 자기 자랑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오한 이론이나 학문적인 화제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리는 만무하지요. 이런 화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청중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인 화제를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스타에게 스캔들이 생겼는지, 직장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겼는지 말입니다. 핫한 사회적 이슈도 좋은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낀 것 모두가 좋은 화제거리지요. 만약 화제 찾기가 어렵다면, 그리고 말하기 고수가 되고 싶다면 화제를 메모해 두세요. 몇 가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화제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람, 인간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근황이라든지 부모, 절친, 존경하는 사람, 자신, 이웃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건도 좋습니다. 실제 경험한 잊지 못할 일, 여행, 인상 깊은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소망, 꿈, 휴일, 연애, 결혼, 옷이나 액세서리 등이지요. 세 번째 생활입니다. 어릴 적 재미있었던 일, 학습 생활, 독서 생활, 직업, 여가 생활, 성장 과정, 고향의 변화, 고향 풍속, 친구나 동료와 어떻게 지내는지, 쇼핑 등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취미입니다. 좋아하는 영화, 어떤 영화에 대해 감상, 음악, 책, 기타 취미, 이야기, 문예활동, 동물, 자신 있는 음식, 스포츠, 맛있는 음식, 꿈꾸는 직장 등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일상에서의 사회적 이슈입니다. 친구 사귀기, 최신 뷰티 소식, 자녀 교육, 외국어를 공부한 경험, 건강, 자연 환경, 과학기술 발전, 다이어트, 주식 재테크 등이 있겠지요. 물론 이렇게 잡담을 할 때도 지켜야 할 간단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색하거나 논쟁을 부르기 쉬운 주제, 그리고 내가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몸짓은 꽤나 중요합니다. 말투와 말에서도 사람의 아우라가 나오지만 바디랭귀지라는 말이 있듯이 말을 할 때 몸짓에서도 귀티나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그들의 언어에 있지 않다고 해요. 그들의 부적절한 몸짓이 다른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인 대화 분위기를 망치는 최강의 킬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훌륭하고 기품 있는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미처 놓치던 것인데요. 맨 먼저 미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는 것은 타인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지요. 저 사람이 내가 싫은 건 아니야? 하는 생각과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는 열정과 우호의 상징이자 우리가 상대방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로 인해 상대는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다음으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몸을 살짝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이면 대화에 대한 열정이 표현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하는 뜻이 전달되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상대방은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악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악수는 서로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힘있고 열정적인 악수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호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먼저 손을 내밀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나를 소개한다면 이미 대화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시선의 교류도 우아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시선의 교류는 눈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비언어적 정보이지요. 시선을 주고받는 동시에 상대에게 미소를 건네보세요. 이때 시선은 자연스럽게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시선을 주고받게 된다면 사이사이에 짧은 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귀티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센스 있게 칭찬할 줄 아는 대화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칭찬을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칭찬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이럴 땐 먼저 주위의 환경을 관찰해 보세요. 상대를 만난 장소에서 이야깃거리를 찾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뿌듯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타인을 칭찬할 때 가장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을 칭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칭찬을 해낸다면 상대는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인복을 떨어뜨리는 행동. 말 예쁘게 해서 누구나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것만 피해보세요. 아주 쉽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말에 대해 성공한 사람을 비롯해 많은 부자들을 가르친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은 피할수록 좋다.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독사와 지진을 피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이 말하는 것을 두고 말솜씨가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논쟁 벌이기를 좋아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읽으려고 드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버드 법학대학원 출신인 한 연구원은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다고 했는데요. 바로 논쟁으로는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데 비해 부드러운 해석과 설명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 짓는 것에 관해 누군가가 질문해 온다면 경험이 풍부한 농부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지요. 하지만 도가 지나치게 농부가 간섭하고 설명한다거나 자신이 어떻게 채소를 심고 가꾸는지 듣도록 강요한다면 아마 모두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농장 전체의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요. 어떤 화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의 대화 속에서 더욱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만약 여러분이 남에게 지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들의 말을 반박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면 잠시 승리는 얻을 수 있겠지만 이런 승리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실질적 의미도 없는 표면적인 승리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더 세심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 번에 두 가지 모두를 얻기는 힘듭니다. 서로 다른 상황이라면 서로 다른 말의 효과를 추구해야 하지요. 나와 상대방의 대화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 관계 발전이 목적이라면 대화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도록 기술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드럽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생각이 황당해도 너무 단호하게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지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계속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말을 부정한다면 인간관계는 금방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가끔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요. 사람들과 말을 나눌 때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욱 호감을 사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키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방해 요소를 없애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친밀 효과나 공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점점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대화 자체를 혹은 대화 상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원인은 대부분 소통 과정 중에 꺼낸 말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다 말했잖아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벌써 까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대화하는 중에 나오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일상생활의 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정적인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감과 공감을 형성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도 만만해 보이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 그런데 가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무례한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조금만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박부터 하거나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을 마주치면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좋은 운을 깎아먹는 것과도 같지만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과 마주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다툼을 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충돌을 최소한으로 줄일지 고민이 된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넌 정말 멍청한 것 같아 라고 공격할 때 반격하기에 급급해 그럼 너는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화가 나겠지요. 사람인지라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갈등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대처법은 치미는 화를 조절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불합리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나면 말싸움도 어떤 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공격하는 것에만 빠져 교류의 기회를 전쟁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대화의 승리자는 없겠지요. 두 번째로는 서로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다툼 끝에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혹은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요구를 명확하게 알면 서로의 다툼을 줄이고 온화한 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쁜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다정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위 내용처럼 대화법의 원칙들을 잘 지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상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좋은 기회가 올 확률도 높아지겠지요.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운이 따르고 복이 가득한 귀티나는 인생길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뜻한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